안녕하세요. 우리들 사상 체형 체질 건강 피부의 김수범입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부 건조증. 여러분들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 겨울이죠. 날씨가 추워지는데 보통 이제 추운 날씨만 되면은 이제 피부 건조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찾아왔죠. 젊은 남자분인데 이제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웃기러 온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얼굴이 막 가렵고 따끔거리고, 아파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발도 차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젊기 때문에 이제 한약보다는 이제 양약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약도 바르고, 이제 여러 가지 양약을 많이 먹고, 주사도 바르고, 여러 가지 트러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가벼워지는 것 같다가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치료를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호전이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계속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의 성화 같은 그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 좀 느낌이 다르죠. 아들이 이제 고생 많이 하는데 항상 이제 얼굴에 많이 그걸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하고 자기 할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래서 그냥 자세히 진찰을 한방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이제 처음 모든 것을 이제 양방적인 치료를 받다가 한의원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얼굴에는 이제 붉은 반점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얼굴뿐만 아니고 이 머리 속에도 보면 뽀드락기 같은 게 계속 나가지고, 이제 종기가 없어지지 않고요. 또 이제 머리를 감게 되면은 이제 이 탈모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에 보면은 이제 얼굴만 난 게 아니고 이제 목에도 좀 많이 나고,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제 점점 이제 가슴과 등에도 이제 이런 반점과 종기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하고 머리하고 목 등 쪽 모두 이제 따끔거리는 증세 때문에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누가 윗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때 이제 이게 막 긁어대니까 이게 사회생활 하는 데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이게 이 가려운 이게 술을 많이 먹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 따끔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다가도 이제 몸을 긁느라고 막 그냥 이것저것 몸부림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요. 또 이제 과음을 많이 한 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 이제 그런 날에는 밤에는 이제 조금 마실 때는 그냥 견딜만 한데, 이제 좀 과음을 했을 경우, 그때는 잠도 잘 수 없고, 중간에 많이 깨면서 가려워가지고, 이제 밤을 설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평소 생활을 물어보니까 이제 사무실로 이제,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데 사무직으로서요. 근데 항상 긴장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이제 요즘 일이 많다고 또 보니까 이제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이 부족하고, 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늦게 들어왔다가 이제 아침에 빨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겨울철에 이제 가려운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근데 여름에는 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을 넘어가지고 겨울철만 되면은 이제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죠. 또 이제 하나의 더 특징이라면은 이제 물 같은 것도 이제 시원한 찬물을 많이 마시는데 손발은 많이 차고, 또 이제 아랫배도 많이 차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남하고 악수할 때 보면 이제 손발이 썰렁해가지고 항상 비벼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남들이 보기엔 이제 썰렁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항상 장갑도 이제 두툼하게 입고 또 양발도 이제 2개씩 신고 다니면서 신고 다니고요. 또 이제 겨우 잠을 잘 때도 이제 양발을 꼭 신고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자세히 진찰해 봤더니 이제 이 성격이 급하고 열이 많고 열이 많이 위로 올라가는 소양인 체질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열이 많은 거에다가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상열하한증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상열하한증. 그래서 이제 얼굴하고 머리에는 열이 많이 있고 이제 신장의 음기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목, 어깨 이런 데는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침도 맞고 약침도 맞고요. 또 이제 소양인 체질에 맞는 그 머리하고 머리 쪽에 있는 특히 이제 이 열을 쭉 내려주는 그런 한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먹는 음식 같은 거. 이 친구가 또 이제 술이라든가 기름기, 이런 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약 먹는 동안에는 기름진 음식, 술, 육류를 좀 끊으시고요. 또 이제 이 열이 많이 생기게 하는 이제 매운 음식도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있죠. 튀긴 음식, 피자, 햄버거, 치킨, 그 과자 같은 것도 스낵 같은 경우 이런 데 보면 이제 고소하니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거의 다 트랜스 지방인데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먹을 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주로 먹는 게 간단한 편의점에서 이제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그런 이제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이제 맛이 있는 고소한 그런 걸 많이 먹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약을 좀 한 일주일 정도, 한 보름 정도 먹고 나면서부터 이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먹게 되니까 이제 한 7, 80%좀 낫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드름 같은 데 막 나던 것도 이제 꼬들꼬들해지고 이제 얼굴에 이제 항상 붉고 그냥 멀겋게 올라오던 그런 뽀드락기가 이제 시커매지면서 이제 꼬들꼬들해지는 얼굴색이 좀 맑아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이제 얼굴에 많이 좀 맑아졌다,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양방적인 그런 걸로도 많이 치료하지만 한방적인 개념으로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혈액순환을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킨다면은 이런 겨울철 피부 건조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겨울에만 이런 피부 건조증이 심해질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여름에는 이제 땀이 많이 나죠. 땀이 많이 나면 이제 똥구멍이 많이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열이 많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똑같은 열이 있어도 이제 열이 피부로 이제 많이 전신에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이 빠지는데 이 겨울만 되면 이게 추우니까 이 피부 땅구멍이 거의 다 막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막게 되면은 땀이 발산이 안 되니까 이거 안에서는 막 열이 막 나가고 밖에서는 꽉 막혀 있고 하는 그 사이에 그 피부에서 이제 막 열이 나니까 가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가려움증을 느끼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여름에는 별로 안 느끼다가 겨울만 되면은 더 가려우면서 이제 피부가 빨개지는 그런 증세가 있다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이 평균이 이게 배설이 안 되는 거로서 이 몸에 열을 빼줌으로써 이제 이 열을 이제 겉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일단 그렇다면 이 열을 안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런 방법에. 이제 소변을 본다든가 대변을 봄으로써 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거 열을 빼는, 땀을 빼는 방법에 한토와 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토하는 것도 있고, 이제 땀을 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보는 방법이 있고, 소변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겉에가 많이 차기 때문에 땀을 내주면은 좋은데 땀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땀이 안 나는 경우는 대변이나 소변으로서 열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요 피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피부 건조증으로 소양증이 있는,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우나나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좀 쫙쫙 빼줌으로써 몸에 있는 그 땀구멍을 열어주게 되면은
역시 피부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몸의 열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발은 찬 것은 이제 몸에 열이 많은가요? 찬가요? 이제 보통 이제 손발이, 이런 분들이 이제 손발이 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랫배도 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좀 소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위장까지 이제 몸이 찬 경우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되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손발 차고 아랫배 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이 몸이 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따뜻한 거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이제 매운 음식 먹고 인삼, 홍삼 같이 열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몸이 약간은 따뜻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열이 몸 안에 들어간 열이 다시 머리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가슴하고 머리에는 열이 많은데 손발 아랫배는 역시 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발 아랫배를 이제 따뜻해짐으로써, 차짐으로써,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이제 상열하한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열을 내리고, 머리와 가슴에 있는 열을 내림으로써 이 찬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신장의 기능, 콩팥의 기능도 좋아지면서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손과 발의 냉기도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상당히 이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건 추운데 왜 뜨거운 걸 찬 걸 먹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상열하한증으로 모든 열이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이 열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상열하한증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따뜻한 걸 먹게 되면 처음에는 편한데 다시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한약을 씀으로써 머리도 맑아지고 얼굴의 열도 빼면서 가슴의 열도 빼면서 그리고 손발 아랫배도 따뜻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보다도 열이 많은 사람들이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알러지 증세라는 그런 면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몸에 열이 발산이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증세로 보시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에서 이제 몸에 열을 빼는 그런 약을 많이 쓰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약만 써서는 안 되죠. 약만 써서 안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피부 가려움증이 있고 열이 나고 상체로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술이라든가 기름기, 육류, 튀긴 거, 또 매운 음식, 또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열이 더 많이 발생이 되죠. 또 이제 긴장한다든가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열을 받는 경우에 이때도 역시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 받지 않고 많이 열을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줘야지 몸의 열도 내리고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손발도 따뜻해지면서 피부 소양증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제라든가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기능 등에 관한 그런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몸의 열을 내림으로써 몸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부 소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소양증, 겨울철 피부 소양증은 몸의 열로 인해서 오는 거고 이것은 이제 몸의 땅구멍을 너무 많이 막아가지고 이것을 발산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TV의 김수범입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